가족끼리 시간 많이 가지시죠? 누구에겐 여유로운 휴가철이겠지만 저와 우리 부모님은 어디 놀러 가기는커녕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하답니다. 저희는 관광지로 유명한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관광철이 아닐 때도 어느 정도 매상은 있지만 아무래도 성수기와는 비할 바가 못되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허리 한번 필 새 없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며 장사를 마치는 밤 10시가 되면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말을 실감하면서도 은행에 쌓이는 돈을 떠올리면 든든해요. 작년 초에 이혼하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실 막막했거든요. 비록 한동안 먹고 살 만큼 형편이 받쳐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이혼녀 딱지를 달고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새로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그 빌어먹을 집안이랑 인연을 끊은 후에 잘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거든요. 지들 잘난 맛에 사는 그 인간들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큰 용기를 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식당을 시작한 거고요. 제가 믿은 건 오직 엄마의 음식 솜씨 하나였어요. 제가 이혼하게 된, 아니 그 집안의 실체를 알게 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마의 음식 솜씨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을 만큼 장난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음식 만드는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제조법으로 같은 재료를 사용해 요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맛이 좋은데 반면 다른 사람은 맛이 형편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손맛이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손맛은 타고난다고 믿는 편이지만 이번에 부모님과 식당을 차리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었네요.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동갑으로 친구가 주선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 저와 가장 친했던 그 친구는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우연히 친구 인스타그램을 훑어보던 남편이 저를 발견했고 한 달을 넘게 저를 소개해달라고 친구에게 조르고 졸랐답니다. 남편의 사진을 먼저 요구한 저는 깔끔하게 생긴 외모와 친구를 통해 들은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고 2시간이 넘는 장거리라면 장거리 연애를 2년이나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느 커플처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직원 30명가량 되는 영세업체에서 격리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규직인 남편보다는 제가 이직하는 게 훨씬 쉽다고 판단해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거주하던 시댁과는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이어서 혹시라도 있을 시집살이 걱정도 별로 안 했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살다 보면 좋던 싫던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분란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차 타고 1시간을 넘게 가야 볼 수 있다 보니 시부모님과 실제로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렇다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안부전화 꼬박꼬박 드렸고요. 용돈도 20만원씩 각각 드렸고 한 번씩 보고 싶다는 투로 안 좋은 내색을 비추면 그 주에는 찾아가 함께 식사도 하고 기분도 풀어드리려고 애쓰며 살았어요. 실제로 시부모님도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비록 한 번 와본 적도 없는 곳이었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 잘 살아보자 다짐을 했었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는 시작되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가 새로 시작한 식당이 문제였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반년 전쯤 시아버지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식당을 시작하신 시어머니는 처음에 장사가 안 될 때는 아직 입소문이 덜 퍼져 그럴 거라 위로를 하며 버텨봤지만 6개월이 넘도록 가게세만 근근히 낼 수준에 머무르자 더 큰 손해보기 전에 식당을 접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인사차 들른 남편이 우리 엄마의 음식 맛에 홀딱 반해버렸던 거죠. 안 그래도 자기 엄마 식당 문제로 골치를 썩던 남편은 그 길로 곧장 시어머니께 저희 엄마의 뛰어난 음식 솜씨를 알렸고 자존심 때문인지 별 반응 없던 시어머니가 결혼 후 저희 신혼집에 찾아와 엄마가 보내주신 각종 밑반찬들이며 그냥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 준비해준 해물탕까지 맛보신 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셔서는 조르는 거예요. 아가야, 그래, 한번 생각해봤니?
아니요. 어머님, 사실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해본 적도 없으시고 결정적으로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어머님 식당 도와드릴 상황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저희 엄마보다 훨씬 음식 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시어머니는 식당이 잘 안 되는 원인을 자신의 형편없는 손맛이라고 확신하신 거예요. 뭐 핑계는 좋았어요. 결혼한 딸네 집에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식당 일은 자기가 다 할 테니 음식만 좀 알려달라는 거였죠. 무슨 생각인지 요리에 재주가 없던 시어머니는 제일 손님들 입맛 맞추기 까다롭다는 백반집을 하셨는데 저도 몇 번 시어머니 음식을 먹어봐서 알아요. 상당히 맛이 없더군요.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몇 숟갈 떠먹다 보면 약간 닝닝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운한 감칠맛 같은 게 없어요. 김치나 다른 밑반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솔직하게 말해서 시어머니가 처음 식당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려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생 시어머니 음식 맛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특히 남편은 늘 그러더라고요. 아니, 엄마 식당이 왜 잘 안 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물론 장모님 손맛에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 음식도 맛있는 편에 속하잖아? 곧 뜰 때가 됐는데 사람들 입맛이 어떻게 됐나 봐. 아우 짜증나.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라고 말이에요. 그럼 전 자동으로 생각이 들죠. 뭐? 맛있는 편? 아닌데. 완전 맛없는 편인데. 이 사람은 어머니 음식에 세뇌가 돼버린 건가? 그걸 맛있는 편이라고 하다니. 그래도 아무 내색하지 않았죠. 뭐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요. 저도 세상에서 우리 엄마 음식이 제일 좋은 것처럼 남편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싫다고 해도 자꾸 우리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는지 남편까지 가세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제 얼굴만 보면 늘상 시어머니 식당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어요. 여보야, 더도 말고 딱 2달만 와서 도와주시면 안 돼? 여기서 지내면서 병원 다닐 수도 있잖아. 저번에 보니까 아직 쌩쌩하시던데. 뭐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이제 한 가족인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참나, 자기 엄마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말하는 게 얄미웠지만 저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마는 무릎 쪽에 연골이 많이 상하셔서 지금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주로 제가 음식을 다 해요. 옆에서 코치만 해주시는데도 힘들다고 하실 만큼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전 끝까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5살 어린 남동생의 보살핌을 받아가며 편하게 지내시고 있는데 굳이 사돈 식당에서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씨도 안 먹히니까 저 몰래 엄마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하루는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은진아, 엄마다. 너희 시어머니 식당이 그렇게 잘 안 되니? 박서방한테 전화가 왔어.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곧 망하기 직전이라면서 꼭 좀 살려달라고 그러던데? 전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별 표시 안 내고 침착하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식당이 잘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와서 도와준다고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다. 거기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못 들은 셈 치셔라. 이렇게요. 하지만 마음 약한 엄마는 손가락 까딱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지시만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일주일 후 남동생과 함께 저희 신혼집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되었고 매일 오전 10시쯤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출근 아닌 출근을 하시게 되었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람마다 손맛이란 게 확실히 있는 건지 엄마가 조금만 알려줬는데도 시어머니의 음식 맛이 확 좋아진 게 느껴진다며 진짜 사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건강도 좋지 않는데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고 말이에요. 제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을게요. 아유 만나라. 아니 같은 재료로 하는데도 왜 이 맛을 내기가 힘들지? 아무튼 대단해요. 입이 귀에 걸리신 시어머니의 식당은 엄마가 도와주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까?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가더니 곧 입소문을 타고 예전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저도 아는데 원래 시어머니 식당이 자리가 엄청 좋아요.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들어서 있고 사이사이 재래시장처럼 장터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 한 번만 흐름을 잘 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위치였던 시어머니의 식당이 조금씩 유명해지고 한 번 다녀간 손님들이 단골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맛있는 곳이라는 칭찬들도 꽤 듣다 보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우리 엄마에게 고맙다고 얼마나 인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다죠. 엄마가 저희 집으로 내려온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울 건 거의 다 배웠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의 말에 반기를 든 거죠. 특히 고춧가루나 기본적인 음식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크게 의견이 갈렸더라고요. 엄마는 돈이 조금 남더라도 일단 맛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웬만한 건 다 국산으로 사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반면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어차피 돈 벌려고 식당 하는 건데 재료값으로 돈이 너무 나간다. 그러니 중국산을 쓰나 어차피 맛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해요. 급기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사돈, 이제 식당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네요. 일하는 사람 새로 한 명 더 구할 테니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죠. 몸도 성치 않은데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다는 말을 엄마에게 전해 들었을 땐 뚜껑 열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고맙다는 한마디 안 하고 저럴 수가 있죠? 사실 엄마가 지금까지 도와주면서 처음에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힘든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엄연히 출근을 하는데 얼마씩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당초에 한두 달만 봐주기로 생각했던 엄마는 굳고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의 3달을 공짜로 실컷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것 같으니 이제와 사람을 이렇게 내치나 싶어 너무 짜증이 났던 저는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고생만 시키고 이런 데서 밖에서. 이번 일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나한테 맡기고 돌아가서 몸조리해요. 시댁이고 나발이고 진짜 확 엎어버릴 거니까. 그랬더니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저를 만류하시며 당신은 괜찮다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한 거니 너무 열내지 말고 좋게 좋게 풀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대답만 해서 남동생 불러 엄마는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전 바로 시어머니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 손님들이 꽤 늘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의견 차이 좀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염치도 모르는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화를 내며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니네 엄마가 음식은 잘할지 몰라도 식당 돌아가는 건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거기다 더 배울 것도 없는 것 같으니 그만 가시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따지는 거야? 너 그렇게밖에 못 배웠니? 앞뒤 꽉 막혀가지고 답답한 건 너나 네 엄마랑 똑같구만.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시어머니 목소리라도 잡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손까지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다시 2차전을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잘못했고 너무하셨다는 입장이라 그나마 말이 통했거든요. 자기가 꼭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말까지 했는데 시댁에 방문하지 않고 쭉 지내기를 한 달인가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다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손맛이라는 게 그리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슬슬 탄력을 받아 단골 손님들이 늘어가는 시점에 다시 음식 맛이 형편없어지니 오는 손님들마다 한마디씩 하더랍니다. 갑자기 음식 맛이 안 좋아졌다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짜증을 내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진상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시어머니가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자기도 염치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우리 엄마에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는데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철면피라 해도 불과 한 달 전에 그 난리를 쳐놓고
결국 며느리인 제가 인연까지 끊게 해놓고 어떻게 또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시건방 떠시더니 꼴 좋으시네. 결국 우리 엄마한테 사과도 안 하셨던데 뭐? 또 엄마를 불러달라고? 당신 미쳤어? 어머님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쳐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절대 안 된다고 전해드려. 세상에 말도 안 돼. 근데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도리어 저한테 시어머니한테 시건방지다고 했다고 승질을 막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리분별도 못하는 인간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남편놈이 글쎄 우리 엄마에게 또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잔뜩 화가 난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남편놈이 엄마한테 처음엔 좋게 부탁을 하다가 엄마가 계속 안 들어주자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다길래 그날 제대로 남편이랑 붙었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유책 사유가 애매해 합의 이혼했고요. 전 너무 분했죠.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말도 안 되는 짓들은 자기들이 해놓고 반반 합의 이혼이라뇨. 하지만 법은 법이니까 전 울분을 참으며 이혼했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죠. 끝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볼 때도 저더러 일을 크게 만들었답니다.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튼 신정으로 돌아온 저는 직장을 알아보다 문득 아예 내가 식당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알려만 주고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남동생과 제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어차피 엄마 손맛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없겠다 싶어 아빠와 엄마에게 상의를 드렸고 별로 안 내켜 하실 줄 알았던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들이 한몫했을 겁니다. 막판에 꼴의 사장이랍시고 갑질을 좀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시작한 식당이 이렇게 잘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메뉴는 해물탕을 메인으로 가정식 백반도 함께 하는데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나 주말에는 진짜 번호표를 나눠줘도 식당 앞에서 돌아가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일전에 한번 전 남편이 전화를 했더군요. 모르는 번호라 받았는데 뭐 다시 시작하자는 투로 말을 하길래 다시는 니네 집구석에 들어갈 마음 눈꼽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은 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당연히 맛땡가리 하나 없는 시모 식당은 저와 이혼하고 거의 바로 문 닫은 지 오래고 자기도 부모님하고 거의 안 보고 산다는 말을 하며 은근슬쩍 미련을 보이길래 일 없다 하고 바로 끊었죠. 그 뒤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아예 안 받아버렸고요. 요즘은 돈 버는 맛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엄마와 병원도 같이 다니며 근교에 놀러도 다니고 바닷가도 놀러가는 등 만약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다면 절대 가질 수 없었을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일도 잘 풀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만 보냈으면 하는 바람